아빠와 아들의 세대 공감 축구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리얼한 인터뷰, 이 컨텐츠명에 잘 어울리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부자의 깃발 부대 아빠 정정환님 그리고 아들 차남 정차율 군을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인사 좋아. 예의가 바른 둘째 아들. 연휴 기간에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먼저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서 아빠와 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자동에서 살고 있는 그 카페명 코너플래그 6 정정환입니다. 저는 정자동에 살고 있는 대평초등학교 3학년 정차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차율이는 그럼 이제 한 학년 더 올라가서 3월이 되면 3학년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정자동에 사는 정부자가 수원FC 팬이 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일단 수원FC 팬이 되게 된 거는 솔직히 축구를 국대 축구만 보다가 솔직히 이승우 선수가 수원FC에 입단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아들내미들이 학교에서 드림 티켓을 받았어요. 그 드림 티켓이 뭔가 그 전에 그 수원 삼성도 드림 티켓을 받아왔었는데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승우 선수가 수원FC 입단했는데 드림 티켓을 받아와서 한번 가보자 하고 하다 보니까 가서 이제 축구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수원FC가 또 집에서 가깝고, 그러니까 이왕 뭐 하는 김에 수원FC 팬이 되자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수원FC의 가족 단위 팬들을 많이 만나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짜 티켓, 아이님께서 말씀해주신 드림 티켓을 받아와서 우연히 처음으로 방문을 하게 됐다, 직관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차윤이는 수원FC 팬이 되게 된 차윤이만의 어떤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 집에서 가깝고, 그리고 수원 삼성보단 수원FC가 좀 더 잘하니까 수원FC 팬이 된 것 같아요. 역시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것처럼 차윤이가 K리그를 바꾼 시점부터는 수원 삼성보다 수원FC가 좀 더 좋은 성적과 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팬이 됐다고 했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정자동 사는 정부자를 상징하는 게 아무래도 수원FC 팬이 되시면서 깃발 응원을 하고 계신다는 건데, 코너플래그와 함께 깃발 응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또 어떻게 되시는지 아빠와 아들 각각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직관을 몇 번 다니면서 타팀하고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타팀 응원, 난 당연히 이제 수원FC는 이제 박자에 맞춰서 같이 음악을 따라 하다가 이석에서 드림 티켓 존에서 하다가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타팀 서포터들은 그 깃발도 있고 원체 인원이 많은 데다가 깃발까지 하니까 뭔가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좋고, 근데 우리는 이제 깃발이 안 보이더라고요. 특히 이제 원정석 갔을 때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그 나눠주는 깃발을 가지고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우리 수원FC 팬이다라는 어떤 소속감을 만들기 위해서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 문의를 하다 보니까 깃발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코너플래그에 가입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은 차유리는 이렇게 아빠가 만들어준 조그만한 깃발을부터 시작해서 정식으로 나만의 깃발을 들고 응원을 하게 되는, 경기장에 찾아갔을 때 또 깃발 응원을 하게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깃발을 흔들면은 깃발이 흔드는 게 좀 멋있고 해가지고. 차유리를 본 기간이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게 어른들도 사실 90분 동안 그 깃발 응원을 하면 끝나고 나면 힘들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대형기가 아니라 뭐 아이들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 사이즈의 깃발도 그리고 90분 동안 응원하면 이게 쉽지 않다라고 어른들도 이야기하는데, 차유리를 항상 보면 전혀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또 심지어 되게 즐거워 보이는데, 깃발 응원하면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마냥 즐겁고 뭔가 경기를 좀 몰입해서 보거나 좀 더 즐겁게 본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나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그렇게 느끼나요? 깃발을 흔들 때 일반석에서 흔들어도 되잖아요. 서포터즈 속에서 응원을 하면 좀 더 재밌고 경기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얼크루를 아주 대표하는 아주 강한 서포터즈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자 간에 수원FC를 응원하고 또 K리그 리그 1의 팔도의 다양한 원정 지역들을 가면서 원정 여행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족이 가는 여행과 다른 특별한 뜻깊은 점이 있다면? 원래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이 축구를 접하기 전에는 약간 막무가내식 계획을 안 잡고 안 가본 곳 가는 개념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원정을 가보니까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라는 거, 그런 거를
한번 접해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여행하고 병행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원정을 특히나 더 재밌는 뭐 가까운 데서 맨날 하는 데서 하지만 원정은 항상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런 거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차유리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형과 함께 가족 여행을 경험했던 적도 있는데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수원FC와 수원FC의 원정 경기가 있는 지역을 아빠와 함께 이동을 해서 응원을 하고 또 그 지역을 찾아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나 그 지역의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원정 여행을 즐기게 됐을 때 차유리는 그 전에 느꼈던 뭐 가족 여행과는 또 다른 어떤 색다른 기분이나 그런 감정들을 좀 느꼈나요?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여행에서 빼먹으면은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축구를 보면서 여행을 하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아서 아빠랑 같이 동참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여행이 우선이고 축구는 뒷전이었는데 지금 이제 축구 경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 코스를 잡는 그게 이제 큰 변화라고 해야죠. 여행의 어떤 목적이 바뀌었다. 주목적이 축구고 축구 직관이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뭐 여행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빠와 차유리 둘 다 아직까지 가보지 못한 원정 지역과 경기장도 있겠지만 가본 곳 중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경기장이나 원정 여행을 했던 지역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수원월드컵 경기장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하고 대전하고 강릉 이렇게 가고 이제 실질적으로 울산하고 포항은 아직 못 가봤어요. 시간도 안 맞고 전주도 못 가봤고 올해 계획에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우리 강릉 원정 갔을 때 2대1로 역전승을 했었고 원래 강릉은 축구와 상관없이 뭐 수십 번 다니는 곳이지만 그날은 또 특별히 되게 역전승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나름 그 카니발을 해변에서 아들들하고 같이 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재밌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겁게 했었기 때문에 강릉 원정, 강원FC하고 강릉 원정 그게 가장 올해 작년에 기억에 남았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빠랑 같이 강원FC 원정을 갔을 때 2대1로 역전승을 했던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들들과 뭔가 세대 차이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세대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특별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빠와 차유리가 느끼는 이렇게 축구를 통해서 부자 간의 세대 차이도 좀 줄이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축구란 애들이 커가면서 어떤 걸로 애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사실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축구를 관람하는 2시간 그리고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는 그 시간과 끝나고 난 뒤에 보면서 옆에 아들이 있어도 경기에 몰입하면 아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경기 응원하지만 끝나고 나서 좋은 경기를 봤을 때 감탄하고 비록 어리지만 축구 경기에 대해서 막 서로 얘기할 때는 남자끼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가 끓고 되게 재밌어요. 끝나고 난 얘기하고 뭐 나중에 커서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정말 그 축구로 인해서 우리 수원FC 서포터즈를 했었다. 나중에 아들들이 뭐 군대 가고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추억은 정말 뭐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시간을 같이 겪었다는 게 굉장한 행복감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팬분들 리얼크루가 이 정자동 사는 정부자의 존재감과 이 사람들이 깃발 응원을 펼친다는 것을 알아가던 시점이 그 일반석에서 장용영기가 이제 펄럭이기 시작하면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부산과의 플레이오프의 경기 때 현장에서 함께 응원을 하면서 저렇게 아빠와 아들이 함께 깃발 응원을 하는 부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셨을 텐데 일반석에서 깃발 응원이 수원FC에서 흔치 않다 보니까 그것을 함께 하셨던 추억과 또 시즌 막판에는 일반석에서 주로 지켜보시다가 이제 가변석, 응원석으로 함께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 일반석에서 깃발 응원 그리고 가변석에서 함께 단체로 펼쳤던 깃발 응원이 좀 특별하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그때의 좀 어떤 점들을 좀 회고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내가 축구를 코어 팬이 아니고 그냥 일반 평관으로 들어오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리얼크루에서 깃발도 흔들게 됐는데 일단은 그때 생각했던 게 물론 이제 가변석에서 응원 열심히 하신 분들 많이 보고 이석에서 드림 티켓 존에서 있다가 왔으니까 거기서도 가장 안타까운 게 다들 마음속으로는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하고 싶은데 주변의 그 분위기에 내가 이거를 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런 눈치 싸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 수원FC 그 캐슬파크 이석 분위기인데 그런 걸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혼자 고민을 했던 게 깃발
다른 서포터즈보다 작은 부분, 물론 서포터즈가 그 가변석이나 코팬들이 주로 흔드는 그런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이 2석에도 보니까 그 가변석에 가지 못했는데 굉장히 응원을 열심히 목소리 크게 하신 분도 있는데 뭔가 되게 산만하게 운영이 되네. 그런 걸 보면서 이 깃발을 여기서 한번 흔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가변석이 많이 활성화되면 다시 2석에 돌아가서 깃발을 흔들어 주고 싶은,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면 원망도 덜 들고, 지금 가변석에서는 뭐 시야가 안 보인다던가 그런 항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2석에서는 그걸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정말 2석에서 그 치어리더석 주변을 깃발로 같이 흔들어 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그 수원FC 그 응원 문화가 좀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 추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싶고요. 그렇게 변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서포터즈가 많아져서 저 가변석은 정말로 치열해서 아무도 못 가고, 거기는 정말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외에 2석에서 뭉쳐서 함께 그 가변석만큼 열심히 응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유리는 아빠와 일반석에서 경기를 직관을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일반석에서 함께 깃발 응원도 했고, 또 화성잔대에서 응원석에서 깃발 응원을 또 함께 했는데 그때마다 좀 어떻게 느꼈었나요? 일반사에서 볼 때는 그냥 그랬는데 가변사에서 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그게 좀 사람이 한번 가변석 가니까 일반석으로 가기 싫어지지. 그게 또 응원석의 매력이고 서포터즈가 돼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깃발 응원을 펼치시면서 또 정부자가 좀 특별하게 느꼈던 어떤 경험이나 추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시즌 막판에 WK리그 챔피언 결정전 1차전과 남자팀 K리그 수원FC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화성장대 가변석에서 응원을 펼치셨는데 그 두 경기에 대한 추억도 좀 색다르실 것 같아요. 그 경기에 대한 정부자의 감상을 또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 축구 입문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 축구 솔직히 그전에는 관심이 무였고, 그 경기를 보러 가기 전 관심 무, 남자 축구만 오로지 머리에 온통 남자 축구만 생각하다가 우연찮게 그 경기를 또 깃발을 들었으니까 한번 가서 흔들어 주자. 그리고 뭐 시간이 또 됐고 가서, 그래서 막상 또 가보니까 또 여자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여자 축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거기에 또 우리 서포터 남자 축구 서포터 분들도 참 열심히 하신 분들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또 문화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고, 힘이 닿는다면 여자 축구도 같이 가서 앞으로도 응원하고 싶고, 뭐 솔직히 3대1로 이겼을 때 나는 우승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는데 2차전은 당연히 우리가 이기지 않았어. 여자 축구 우승했네 그 생각 안일하게 하다가 또 지고 하는 거 보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 축구하고는 뭐 분위기나 그런 게 틀리지만, 우리가 만약에 남자 축구 응원하시는 분들이 여자 축구도 같이 응원하면 또 색다른 매력이 있다. 조금 한산하긴 하지만 그게 또 약간 그 정예 멤버인 듯한 느낌도 들고, 가서 하면 정을 붙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 축구도 재미있을 것 같고, 뭐 의외로 또 막상 겪어봐야 그 재미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유리는 어땠나요? K리그 수원FC를 보러 갔다가 아빠가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함께 가게 된 여자축구 챔피언 결정전이나 승강 플레이오프도 함께 하게 됐었는데, 그 경기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경기에서 느낄 수 없었던 뭐 희열이라든가 그 벅찬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느낀 게 있나요? 여자 축구는 좀 더 성적이 좋으니까 여자 축구를 한번 아빠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갔었는데, 그런데 아직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팬들이 좀 잘 안 와가지고 경기에 더 많은 팬들이 찾아줬으면 같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부산과의 2차전 승강 플레이오프는 무려 120분간의 연장전까지 했잖아요. 아까 이제 차유리가 정말 대단하게 90분간 지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삼촌도 120분 동안 깃발을 들고 판이 저릴 정도로 힘들었는데, 차유리는 그날도 역시나 120분 동안 지치지 않았었는데, 그날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의 그 경기는 차유리가 성장하면서 수원FC 팬으로서 잊지 못할 한 장면일 것 같은데, 그날의 그 경기는 좀 어떻게 추억을 하고 있을까요? 수원FC 1차전 때는
그 한 골을 먼저 넣었었는데 그런데 페널티킥을 2번이나 줘가지고 2대1로 졌었는데 5대2로 홈에서 이기니까 좀 더 통쾌하게 이겼어가지고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통쾌하게 이겨서 통쾌했지. 좀 힘들었지만 마지막 경기는 너무 시원하게 수원FC답게 이겨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설 연휴의 시점에는 이제 24 시즌의 개막이 3주 정도 남아있어서 아마 아빠 정환님과 아들 차일이 모두 새로운 시즌이 개막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24 시즌 새로 다가오는 시즌에 좀 바라고 꿈꾸는 수원FC는 이런 모습이자 성적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이런 추억들을 나눴으면 하는 24 시즌에 나만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각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수원FC 팬들이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쫄깃하게 아주 그냥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는데, 어쨌든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고, 우리도 이런 거 안 하고 상위 스플릿까지 가는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제시는 할 수 있지만은 그래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승강 플레이오프 안 갈 수 있는 실력을 올해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홈에서 승률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홈 승률을 아주 악착같이 달려들어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팬들 지금 뭐 옆집, 수원에 있는 옆집 뭐 없을 때 팬들도 많이 늘려서 뭐 수원FC가 아주 강한 팬심을 갖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FC가 2023년 시즌에는 좀 성적이 안 좋으니까 2024년 시즌은 좀 더 승리가 많으면 좋겠어요. 차일이가 좀 특별히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는 선수가 있을까요? 윤빛가람이. 윤빛가람. 정말 뭐 지난 시즌에도 너무 잘했었지만 또 올 시즌에 또 부주장으로 선임이 됐는데, 팀의 실질적인 어떤 미드필더 에이서일 만큼 윤빛가람 선수의 활약을 차일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맹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오늘 이제 정자동하시는 정부자께서 리얼한 인터뷰에 뜻깊게 출연해 주셨는데, 정부자의 K리그 원정단 오늘 리얼한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소감은? 소감 어땠어? 아빠랑 같이 부캐 단장님 만나서. 제가 이런 걸 하는 건 처음이니까 기대가 엄청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이가 평상시에는 이거보다 더 말도 씩씩하고 또렷하게 잘하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또 촬영이다 보니까 긴장을 하게 되는데, 아마 다음에 또 삼촌을 만나서 여러 축구 이야기들을 하게 될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단장님 부탁한다 그러면은 부지런히 우리 서포터들 인터뷰 많이 다니시고 하는 거 보고 하면서 되게 부지런하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고, 저는 뭐 오늘 연휴 맞아서 쉬고 있다가 이거 이제 해서 나왔지만, 어쨌든 그 서포터로서 원하는 어떤 얘기도 하고 바라는 점도 얘기 원 없이 다 했고, 뭐 굳이 주제 넘게 얘기하자면 우리 수원FC 남자 선수들 시간 될 때 나중에 인터뷰해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길. 아르한 선수 같은 엄청난 팔로워를 보니까 손흥민 다음으로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르한 선수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서 너무 성공했어요. 그래서 같이 발전하는 수원FC하고 발전하는 부자의 K리그 원정단 채널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도 오늘 즐거운 시간, 즐겁게 이런 인터뷰 처음 했는데, 우리 차이리가 말했듯이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보지만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자동 사시는 정부자께서는 K리그 2024 수원FC의 개막 원정 인천과의 경기를 혹시 가실 예정이십니까? 네. 맞지, 가야지. 네, 그러면은 이 인터뷰를 보시고 수원FC 팬 리얼크루 분들 중에 경기장에서 정정환, 정차율 부자, 깃발 응원을 펼치는 깃발 부자를 보시게 된다면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고 함께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출연해 주신 정자동 사시는 정정환, 정차율, 정부자 너무 감사드리고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개막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원FC 화이팅! 수원FC 화이팅!